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군산 조선소 가동 재개를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이 결국 조선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건조된 배가 모두 인도되면 9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조선소가 결국 폐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초대형 LPG선이 육중한 몸을 이끌고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인선에 이끌려 방향을 바꾼 배는 금세 먼 바다를 향해 내달립니다. 조선소에 남은 배 3척 가운데 한 척이 이렇게 선주에게 인도됐고 나머지 2척도 나흘 안에 군산을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해상 시운전으로 나가는 게 하나 있고요. 네, 인도 3명씩 한 개 내일 이제 출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 4일 날 한 척 출항할 거고요. 오는 4일 마지막 배가 시운전과 함께 울산 본사로 이동하면 현대중공업의 공시대로 군산조선소 가동이 무기한 중단됩니다. 지난 2008년 착공해 2009년부터 조업에 들어갔던 군산조선소가 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초대형 선박 건조를 위해 야심차게 설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골리앗 크레인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조선업이 활성화 단계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먼저 울산을 살린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군산의 협력업체 대부분이 부도 또는 울산으로 이전한 상황. 조업이 재개돼도 단시간에 정상 궤도에 오르는 건 역시 쉽지 않아 군산 지역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 세계 8천만 태권도인의 축제인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규모도 역대 최대지만 남북 화합에 물꼬를 터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향후 많은 과제도 남겼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최대 선수단인 180여 개국 1,700여 명의 참가 기록을 세웠고 대회 기간 4만 명 넘게 경기장을 찾아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북한 시범단도 10년 만에 공연을 펼치며 문재인 정부 남북 화합의 시금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This Taekwondo century is very nice, very familiar. We feel very familiar here, and the food and everything was so awesome. 세계인들에게 이름을 알린 데는 성공했지만 태권도원 발전을 위한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서울의 국기원 이전입니다. 승단 심사를 전담하는 등 40년 넘게 태권도 본부 역할을 해온 국기원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원 위상 강화는 물론 엄청난 방문객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기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태권도원은 연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그 상징성까지 합해지는 그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을 위한 국제 태권도 대학원 설립도 과제입니다. 대학원은 수련뿐 아니라 태권도의 연구와 보급, 발전을 모색하는 국제적인 공간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태권도 전문가들이 와서 제대로 된 종주국의 태권도 교육을 받고 자국으로 가서 태권도를 더 홍보하고 또 태권도 가치를 높여줄 수 있고 이와 함께 방문객들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휴식 놀이 공간은 물론 이전에 오는 직원들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도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공적으로 눈도장을 찍은 태권도원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의 태권도 성지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늑장 수사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잃은 데다 조사한 학생 명단을 학교 측에 넘긴 것도 해명이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여고생 성추행 논란이 일고 있는 보안의 한 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됩니다. 피의자 조사를 마친 체육교사 A씨뿐 아니라 역시 성희롱 등의 혐의가 불거진 또 다른 교사 2명도 소환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경찰은 그간 교사들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직접적인 신고가 없다며 수사를 외면해왔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학생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끝마치지 못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부분 이제 그것이 맞춰졌잖아요. 그걸 이제 할 거예요. 학생과 학부모들은 한 달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비난 여론에 속도를 내자 경찰이 믿업지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학 비리 같은 게 있잖아요. 저희 학교가 딱 공부기가 돼서 다른 학교들까지도 이렇게 다 재정비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경찰이 피해자 보호 의무를 어기고 조사에 응한 학생들의 명단을 학교 측에 넘겨준 것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경찰은 수사관들의 업무 처리가 미숙했다며 공개 사과했지만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는 해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장이 교사들의 비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눈 감아줬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해당 학교의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상으로 학생 명단을 건넨 것으로 밝혀지는 등 학교와 경찰 모두 총체적으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민선 6기 3년을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주민들을 웃게 만든 좋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은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으며 풀뿌리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완주의 오지마을입니다. 차가 없는 어르신들이 일을 보러 나가려면 택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돈 걱정 없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보조로 단돈 500원이면 이용이 가능한 으뜸 택시 덕분입니다. 2년 전 완주군이 처음 도입한 뒤 지금은 전주시와 정읍시, 고창군까지 비슷한 마을 택시가 주민들의 발이 돼주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병원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참 군에서 애쓰시는 거예요. 정책이 참 좋아요. 민선 6기 3년간 서민들의 마음을 파고든 정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는 아침밥을 거르기 일수인 조송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매일 아침 도시락을 전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부안군은 전국 최초로 대학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반값 등록금을 실천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임실군은 2년 전부터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 농에게 월급을 주는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서민들한테 직접적인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지자체에서 많이 내놓으셔가지고 독자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에서는 시군의 협치가 빛을 발하기도 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혐오시설로 낙인 찍혀 3년 넘게 위치를 놓고 갈등을 빚은 서남권 화장장. 부지를 제공한 정읍시를 비롯해 고창과 부안, 김제 등 4개 시군이 조금씩 양보해 빛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간끼리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 간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이해하려 애쓰고 주민 속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민선 6기 착한 정책은 생색내기에 급급했던 과거 정책과는 분명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5년 전 태조 어진이 국보로 승격된 뒤 현재 전북의 국보문화재는 8개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또 하나의 문화재가 국보로 승격될 전망인데 다름 아닌 완주 화암사의 우화로입니다. 우화로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박연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초록이 완연한 산골짜기에 자그마한 사찰 하나가 고즈넉한 자태를 뽐냅니다. 시인 안도연이 잘 늙은 절이라 표현했던 고찰 화암사. 이곳에는 국보 316호인 극락정과 함께 또 다른 국보 승격을 앞둔 보물 662호 우화루가 자리해 있습니다. 비가 꽃이 된다는 이름의 우화루는 작은 누각이지만 처마에 용을 형상화한 공포를 덧대 멋스러움이 살아있고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착각을 부르기도 합니다. 비가 올 때는 그 긴 처마 밑에서 비가 흔들리면 정말 꽃처럼 흐느끼는
그 흘리는 그런 느낌을 보여줘가지고 정말 운치가 뛰어나고 또 정원을 이렇게 내다보는 높은 곳에서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고. 우화루는 정유재란 이후인 1611년 광해군 3년에 중건됐는데 처마 밑에 공포를 여럿 바친 다포 양식과 사람 인자 모양의 맛배지붕으로 꾸며져 조선시대 건축 양식이 매우 잘 반영된 건물입니다. 화암사 우화루가 국보로 지정되면 지난 2012년 태조 어진에 이어 도내에서는 9번째 국보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우화루를 밀양 영남루와 칠곡 성림사 5층 전탑, 공주 마곡사 5층 석탑과 함께 국보 승격 여부를 심사 중입니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거나 또 벽면의 벽화, 그 밖에 현판 이런 것들은 사찰로서의 그 가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국보 지정 여부가 결정됐는데 우화루가 건축학이나 문화사적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재로 인정받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도내 해수욕장이 주말인 오늘부터 개장해 한 달 보름간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부안의 격포 해수욕장을 비롯해 변산과 고사포, 격포, 위도, 그리고 군산 선유도 등 6곳의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식을 갖고 피서객 맞이를 시작합니다. 또 고창 90호와 동호 해수욕장은 일주일 뒤인 다음 달 7일에 개장하며 도내 해수욕장은 8월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최저임금을 즉시 10,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섣부린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부를 뿐이라는 소상공업계에서 각각 출연해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한 찬반 토론을 펼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5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 전라북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와 시군의 산하 출연기관에 있는 4,080명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와 안전 생명 관련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는 중앙일자리위원회의 방침과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정규직 전환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전환 일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무대 공연 작품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열흘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의 무대인 이수자전 첫 공연이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시각장애인 이현아 무대로 펼쳐집니다. 익산 경주 젊은 작가교류전이 오늘부터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 야외 상영작인 라이드가 오늘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무료 상영됩니다. 마술의 원리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전시가 오늘부터 한 달간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제12회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오늘과 내일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청소년 체육문화축제가 오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14개 시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생활예술가게가 오늘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서 열립니다. 완주 고산의 특산품인 양파와 마늘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오늘 고산 미소시장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는 12일까지 주말 가족문화 캠핑장 참여자를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7도, 정읍 28도 등 25도에서 28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목요일까지 계속되겠다며 산간 계곡과 저지대 야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